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순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 10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건강입니다. 만수무강이라는 말처럼 건강은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의 근본입니다. 우리 몸은 평생을 함께할 단 하나뿐인 집과 같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며 몸을 지탱하고 장기를 보호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멸치, 치즈, 두부 같은 식품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스스로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은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손주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에 한 가지씩 좋았던 일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은퇴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공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배움을 대하라고 말해주세요.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익히는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도전해보라고 권해보세요.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위로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손주들에게는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베푸는 삶의 가치입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크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큰 베풀림입니다. 손주들에게는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을 알려주세요. 작은 도움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베풀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집니다. 손주들에게는 돈을 쫓기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주세요. 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존중하라고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위로를 줍니다. 손주들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권해주세요. 작은 화분을 키우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과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 10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손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라고 말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 손주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손주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책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지혜들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얼마나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됩니다. 뼈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쉽게 넘어지거나 관절에 부담이 가고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들에게 미리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함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동작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콩, 두부, 달걀, 우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끼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주세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근육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 건강 이야기도 좀 더 깊이 해볼까요? 마음이 아플 때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라는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정신과 진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이런 편견을 깨도록 도와주세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주세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생각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해주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몸과 마음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손주들에게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도록 격려해주세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연 속에서 걷는 등 소박하지만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하루 종일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라고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생소한 분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려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인생에서 좋은 친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손주들에게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힘들 때 기꺼이 손 내밀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를 한두 명이라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베풀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푸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세월의 흔적 속에 담긴 귀한 지혜입니다. 손주들에게는 이런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힘들었던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새로운 도전을 하며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 등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손주들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베풀면 결국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지혜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지만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손주들에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권해주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야근 때문에 아이의 학예회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삶의 경험과 행복으로 채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젊은 시절에 반드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도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해주세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손주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라고 가르쳐주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로, 강변 등을 찾아보세요.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땅의 기운을 느끼거나 숲속에서 나무 냄새를 맡으며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평온을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손주들에게는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일을 적어보면 삶이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로 채워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10가지 지혜는 단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지혜들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주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10가지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강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는 콩이나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꼭 챙겨 먹도록 노력하세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음 건강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5분씩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서로에게 전달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배우는 즐거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 읽어보거나 유튜브에서 요리나 악기 연주 같은 취미생활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관계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작은 베풀미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베푸는 기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섯째,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등 소박하지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여덟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같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장점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째,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에 작은 식물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틈날 때마다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숲길을 걷거나 바닷가를 거닐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느껴보는 것은 좋은 힐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것,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본 것, 좋은 음악을 들은 것 등 사소한 것들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물려줄 10가지 지혜는 그들에게 튼튼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담긴 이 지혜들이 그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